벤처TV. 안녕하세요. 벤처TV 이기명입니다. 2023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또 흑토끼라면서요. 어쨌든 이 흑토끼가 벌써부터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벤처TV의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여러분께서 벤처함이라는 거친 배에 올라 지금까지 어떻게 항해해왔는지 보고,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벤처는 고객 불편에 대한 끝없는 해답을 찾아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TV 또한 위기 극복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관계기관 등에서도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복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푸짐한 정책지원 사업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사업 설명의 일정과 정책자금 자료집이 필요하신 기업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에서 지역별 사업 설명의 장소 일정과 자료집까지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지원자금 설명회에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무려 13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1조 9,450억,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7조 4,410억,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4조 1,759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 혁신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지원 자금으로 보면 무지 크게 다가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하는 기업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지원 자금은 융자금, 출연금, 보조금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원 사업별 특징을 알아야 우리 회사가 활용할 방법과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융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자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두꺼운 책자 혹은 PDF 자료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 또는 보증을 받아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보통 융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설명회 이후에도 개별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미리 개별 상담 신청은 물론 내려받은 자료에서 지원사업 타이틀을 정확하게 알고 상담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융자금은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요. 관계기관은 기업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이 자금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해서 융자금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유리하겠죠. 민간은행이나 금융은 신용도나 담보물 위주로 대출이 진행될 텐데요. 정책자금은 심사 기준이 일반은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선정이 되면 거치 기간이 보통 3에서 5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민간은행처럼 경영 실적에 따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 동안 편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융자금은 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둘러 상담 신청을 행해야 하고요. 미리 꼼꼼한 서류 준비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금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이른바 R&D 지원 자금인데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고도 하죠. 우리 회사가 끝내주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책 자금을 보태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을 때 신청하는
인기 만점 정책 자금입니다. 출연금은 큰 비용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연구개발 자금, 예를 들면 연구원 인건비, 시제품 제작, 필요한 규격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자금인데요.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억까지 지원 자금 치고는 제법 큰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 기업이 관심이 높은 사업이고요.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 분야도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기업 또한 기술력을 갖추고 그 기술을 R&D 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뚜렷한 목표 시장, 가격 경쟁력 등 신청 기준 또한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쟁률 또한 엄청 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융자금과는 달리 일부 기업부담금과 지원금을 기술개발 과제에 사용하고 개발을 완료하면 기술 자산에 대한 국가 지분 개념으로 기술료를 일정 기간에 거쳐서 지불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료는 출연받은 금액의 10 내지 20%가 보통인데요. 과제마다 기술료 차이가 있으니까 공고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연금은 꿀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자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받은 벤처기업 또는 투자 진행 협상이 임박한 기업 등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smtech.go.kr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평가, 수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pms.gbsa.or.kr 경기공정 R&D 과제 시스템에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사업 설명회에 가시기 전에 SM테크나 GPMS 시스템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사업명을 정확히 기억해 놓고 설명회를 듣는다면 더 이해가 빠르고 필요한 부분을 챙겨올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또한 말 그대로 보조하는 자금입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보조해준다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과 창업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2 내지 30% 정도의 기업 부담금이 있는데요. 출연금보다 지원 금액이 많진 않지만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니요.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정되면 경영에 보탬이 되는 곳에 잘 활용하면 되는 금쪽 같은 자금이죠. 예를 들어 수출 바우처로 해외 시장 조사 또는 바이어 발굴 비용에 쓴다든지 창업 지원 사업의 시제품 제작 비용,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 등으로 자부담과 함께 쓸 수 있는 자금인 거죠. 인기 있는 보조금 사업을 예로 들자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수출 바우처 사업과 같은 경우 출연금만큼 경쟁률이 높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착순 마감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지원금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해당 운영기관에서 공고되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하고요. 공지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작년 지원 사업을 참고해서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기업으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 지원 사업은 물론 받았던 자금도 회수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중복 자금을 받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책자금 모음집을 미리 내려받아서 우리 회사의 업종, 사업 경력, 수출액, 근로자 수 등 지원 사업 조건을 살펴보고 지원할 만한 사업을 추린 뒤에 설명회에서 그 사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작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원 정책은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지만 그 사업 실행은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나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행 기간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운영하는 조직 담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전화 연결이 어려운 부처보다 운영기관 담당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여기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장소로 출발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업 지원 상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벤처TV에서도 어려운 기업 지원 사업 내용을 더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경영에 보탬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벤처TV는 대한민국 3만 5천여 벤처기업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벤처기업 파이팅!